그냥 관계자들 와가지고 한 명이 축사한 거잖아요. 이 사람 발언을 그럼 통제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이 독립유공단체들이 지금 화가 나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협박하는 거죠. 친일파 순사가 지금 독립운동가 잡아가지고 지금 뭐 조사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반신욕 리더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신욕? 그러니까 하나는 진짜로 반신욕을 많이 하신대요. 그냥 집에 가셔서 또 하나는 법률가냐 정치인이냐 내가 다를 잘 모르겠다 이런 거 같아요. 이분은 반정부 인사구나. 그러니까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워야 미래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 지금 개를 안고 다니고 애도 안 낳고 V제로 V1을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반정부 세력이거나 장관 자리에 안 맞거나. 서울 수도권에는 잘 없대요. 집값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1일 수요일 웬스데이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날보다 유독 동접자가 많은 날이죠. 전통적으로 그래왔고요. 오늘도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아직 썩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주시리라 믿고 오늘 수요일을 또 튼튼하게 지켜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보수의 욕바지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 충분히 다 받진 않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점을 찍은 적이 있었죠. 아, 그런가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쨌든 대세 하락기였는데 네. 다시 어제 발언으로 어제 뭐였죠? 저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네. 김준일 평론가님이 저보고 제가 한동훈 한 달 네. 점수 몇 점 그래서 빵점 그랬거든요. 아하. 그랬더니 오늘 아침 다른 방송 나갔더니 원래 저한테 우호적인 댓글이 되게 많은 방송이었거든요. 우호적인 댓글 하나도 없고 계속 제 욕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했더니 방금 전에 빵점 줘가지고 빵점. 혹시 그 사주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네. 댓글 사주. 네, 댓글 댓글 사주 사주 했지.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제 외모 칭찬하기에도 바쁩니다. 그 댓글팀 지금 뭐 장성철까지 깎아내리고 얼굴 천재 김준일 칭송하기도 바쁜데. 얼굴 천재는 지금 저 한동훈 대표 아닌가요? 뭐 한번 자웅을 겨뤄보고 싶네요. 한번 토론, TV 생중계 토론에서 누가 얼굴 천재인지 한번 누가 더 잘생겼냐. 예,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저 정도면은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요즘 제일 병원 많이 다니고 있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얼굴 드루킹 특검을 김준일 특검을 열어드려 제가 합니다. 그분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를 또 잘 정리해 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좀 담백하게 인사하시면 안 됩니까, 다들? 얼마나 좋아요, 최인경 기자님처럼. 네, 안녕하십니까. 끝이잖아요. 오늘 그러면 진짜 담백하게 평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요즘 저 짜증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아니, 짜증 늘한 게 아니라 네. 제가 뭐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웃기게 좀 하려 그러면 쟤는 또 깐죽깐죽 된다 그러고 가볍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진중한 모습을 좀 한번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네. 제 스타일상 맞는 것 같지도 근데 않고. 진중하게 있잖아요. 그럼 뭐 무슨 일 났냐고 댓글 나오고 웃으면 나라가 이 꼴인데 웃음이 나오냐고 댓글 나오고. 또 조사 받았냐 이런 댓글도 있고. 자, 오늘도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좀 재밌게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혹시 우리 장성철 평론가께서는 어떤 이슈가 요즘 제일 좀 눈에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뭐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는? 아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회담 한다고 하면서 네. 생방송하자 이게 난 제일 재밌어서 그럼 그거부터 할까요 그러면? 한번 그래 볼까요, 그러면?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김기현 당대표 때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서로 에이 안해 이러면서 이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저걸 들고 와서 왜 저러지? 저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나? 여야 당 대표가 서로 그러니까 생중계 회담. 그 회담 장면을 이제 생중계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회담이 아니에요. 그건 토론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회담과 토론 좀 다른가요? 아니 회담은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생중계를 해요. 그럼 둘이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사회자가 정영진 앵커님처럼 사회자가 앉아가지고 예. 자 이번에는 최상병 특검법안 관련해서 두 분 말씀 나누겠습니다. 뭐 이렇게 주제를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런데 지금 그럼 이 하자고 요구한 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잘못됐다기보다 좀 판을 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음? 아, 안 해. 하기 싫어서. 왜?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그 당대표 회담을 받아들인 게 너무 즉흥적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네. 제안합니다. 바로 네.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참모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대표님 이거 우리가 회담하게 되면 첫째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입장이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딱 해서 이거는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산에서도 우리가 당대표 회담하는 것을 그렇게 네. 썩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음.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네. 그러니까 어제 한지아 대변인하고 네. 박정아 비서실장이 네. 자자자 잠깐만 우리는 저기 그러한 저 법안들 네. 말고 민생에 집중합시다. 민생에 관련해서도 네. 회담하는데 시간이 짧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그 법안들 논의해서 빼자.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박정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쟁 중단, 음. 3대 약속 그거 합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생중계 딱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음. 점점 안 하려고 수위를 점점 높여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제 이해식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안 해. 뭐야 이거. 안 해. 이리 버렸잖아요. 아, 판 깨기 위한 테크트리였다 이거는. 제 생각은 그런데 네. 제 예측이 많이 안 맞으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무래도 이 회담 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아니 한동훈 대표는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참모들이 참모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보니까 네. 도움 안 된다. 해서 손해나는 장사. 뭐 하지 하나 맙시다. 아니야. 네. 김준일 평론가. 아니 근데 뭐 브리핑을 일단 듣고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지금 브리핑을 장 소장님이 다 하셔가지고 그냥 네. 진행해도 될것 저는 같습니다.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러니까 장성철 소장님이 보수 참칭 얘기 듣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불순하죠, 해석이. 우호적으로 좀 네. 해석을 하면 안 될까요? 아. 모든 거 이렇게 삐딱하게 한번 해주세요, 음모론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일단은 그 지적은 맞아요. 이게 지금 토론이냐 회담이냐는 다르죠.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지난번에 토론을 한번 제안을 했어요. 네. 금투세 가지고 한번 다 나와봐라. 네. 민주당 아무나라고 하니까 지금 자신감 뿜뿜이야. 내가 지금 당 대표 그때 뽑히면서 후보 시절 뭐 토론회 하면서 야 다 밟았어 내가 다 쓸었어. 뭐 이재명 뭐 내가 뭐 못할 것 같아. 약간 이런 자신감이 지금 막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네. 한번. 어? 그리고 나랑 둘이 붙으면은 이제 대선 후보 양 진영의 대선 후보끼리 사실상 대선 후보 토론회 아니야? 막 이런 거가 이제 의혹 과잉인 거지. 의혹 네네네. 과잉. 예,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회담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상대방을 공격하고 토론해서 네. 너 금투세 그거 네 입장 그거 뭐야 막 하다가 성과가 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지 차이를 드러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토론으로 되기는 어렵다. 네. 근데 이제 모두 발언 성격의 이런 것들을 좀 길게 네. 오프닝에서 이제 해줄 수는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거를 생중계하는 거는 좀 불가능해요. 사실 그런 회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태어나가지고. 있죠. 우리 JTBC에서 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여기 오시면 가능합니다. 아니, 그건 토론을 해야지 아니, 여기에서. 생중계 가능성은 아니, 생중계 없다고 봐야 하려면은 되는 거죠. 어디서 할 거예요? 로텐다홀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자기네들 의원회관에서 할 거야? 아니 요새 기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 카메라 촬영 기자님들이 이제 촬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네. 그 지적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판을 엎으려고 한다. 이런 뇌피셜에 가까운 이런 소설들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은 정말 이롭게 하려는 것이냐. 이거에 좀 의문이 들고요. 네. 자 지금 자 보십시오. 당원 가입했는데. 당적 조사 한번 해보세요. 아 이제 일정이 바뀌었습니까? 네. 이상한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나 이쪽에서는 네.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상병 사건은 좀 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회담을 지금 완전히 안 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현안들을 지금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깰 수는 없어요. 지금 와가지고 깰 수는 없고 민주당은 지금 전략이 뭐냐면은 한 발 빼기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 거의 다 들어주잖아요. 요즘 뭐 제3자 추천 특검도 우리가 해줄게, 뭐 이것도 해줄게. 네. 아니 뭐 그래서 무슨 제보 의혹, 제보 제보 사주 의혹. 의혹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오케이 그거잖아요. 네. 이것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생중계도 생중계도 받을 가능성 있지. 품이 넓네요. 예, 폼이 넓어요. 그러면 다른 안건을 제안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제 다른 안건을 제안을 하기는 할 테지만은 생중계 받더라도 또 깨기는 어려워요. 국힘이 깨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거를 아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안건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최상병 특검인데 결국은 국민의힘 스탠스는 정해져 있어요. 뭉개자.
뭉개자로 이미 정해져 계속 있어요. 던지는 특검은 뭉개고. 그러니까 특검은 뭉개고 나머지만 하자. 네. 특검을 설령 안건으로 올라와도 저희가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를 해요. 이 얘기 또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제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토론한 적 없던데? 뭐 안 중요해. 그냥 우리 토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쪽 그 개딸 정당하고는 다르게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하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냥 별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같이 이재명이랑 투샷이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할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생각해보고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이구 이거 남는 장사가 아니네. 용산에서도 기분 나빠한 다음에 아이고 안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제안을 계속 던지는 거죠. 이게 용산에선 안 좋아해요 지금? 안 좋아하겠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당 대표가 결국에는 이 당 대표 회담을 제안을 한 것은 네. 영수회담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확답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겠죠. 자기 결정권이 없어.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딱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한동훈 대표는 계속 검토한다 그러고 토론한다 그러고 아니 한동훈 대표랑 얘기하려니까 얘기가 전혀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윤 대통령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어쩔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님. 만나주세요. 네. 지금 뭐 이 모드로 가려는 거다. 허수아비 당 대표다 이렇게 공격을 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동훈으로서는 만나봤자 자기의 권위와 리더십만 상처받는 그런 회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우리가 민생 문제 집중하자고 이재명 대표 측에 제시했는데 저쪽에서 형식과 방식에 대해서 우리 방식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 정쟁 이용하려고 계속 이 부분 중점적으로 다루자고 합니다. 이건 민생을 위한 당대표 회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민주당 이거 민주당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안 할래요. 이럴 수 있지. 아니, 근데 그 한동훈- 내부의 네. 핵심 참모들의 이야기인 거죠 지금. 아니요 제 생각인데요. 이럴 때 신뢰감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색하면서 아니요 이거 소설이에요. 아니요 이거 제 소설이에요. 생각입니다. 네. 뇌피셜이에요. 이럴 때가 제일 믿음이 갑니다. 네. 근데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어쨌든 당 대표 되고 한 달 됐는데 아직 뭐 특별히 뭐 없잖아요. 성과. 이럴 때 그래도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질 뭐 하나는 좀 있어야 되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본인은 네.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참모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짚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당 대표로서 어떤 자기 결정권이 없다라는 입증을 국민들한테 하는 만천하에 알리는 형식이 일이 되지 됐구나.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뒤늦게 거죠.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참모들이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이걸 왜 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네. 뭐 그래서 이제 들은 지금- 것처럼 얘기하세요. 본인 생각이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수습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근데 기간이 짧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다음 달 초에 만난다고 했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판을 엎을 수도 있는데 지금 수요일이고 일요일 날 보겠다고 오늘도 했잖아요. 실무회담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 오늘도 지금 이제 그 박정화 그 저기가 실장인가요? 아, 실장이 뭐 연락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안 오늘 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이러고 갔다고는 네. 해요. 지금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그러니까 네. 이게요. 원래 회담이 되려면은 물밑 조율이 중요해요.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자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비서실장끼리 만나가지고 한번 우리 생방송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리고 의제는 이렇게 최상병 빼고 민생 문제 집중하는 거 우리 얘기해 볼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네네네. 그런 실무 조율 하기 전에 저 우리는 생방송 그걸 요구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는 상대 협상가를 인정하지도 않고 모욕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 하고 싶어를 나타내는 반증. 어떻게든 안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아니 저희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이죠. 네, 당연히 뇌피셜이죠. 자 그러면 뭐 의제 같은 것도 뭐 크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래도 당초에 의제가 나오기는 했으니까 네. 간단히 그건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 주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쟁을 중단해달라, 릴레이 탄핵, 무의미한 청문회를 중단하는 것, 그다음에 민생 회복 관련해서 금투세 폐지하는 것, 그다음에 종부세 관련한 논의, 그다음에 세 번째 정치 개혁,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됐을 때 그 기간 동안 세비를 반납한다. 이런 걸 이제 의제로 갖고 나올 것으로 맞아요. 보였고 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공헌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성의껏 우리가 골라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 처음으로 내놨고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구당 부활에서는 약간 뭐 하나라도 성과를 내보자라는 취지가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구당 부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김재원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해.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 만났는데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본인은 이거 반대한다. 지구당이 있을 때 지금 지도부에 지구당이 있을 때 정치 활동해본 사람 나밖에 없다. 이거 부작용이 아 올드 보수. 올드 보수 맞네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거 돈 문제 또 생길 거다. 오세훈법 만들어 가지고 그때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양쪽 다 이제 원외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제 주목하는 거는 사실은 그 민생지원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25만 원.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25만 원 얘기를 할 거고 네. 어제 이제 박정아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든데 네.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협의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나왔으면은 이제 선별적으로 소상공인이 됐든 아니면 뭐 하위 뭐 30%가 됐든 이제 주겠다고 하잖아요. 네. 용산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 100%안 받죠. 자,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뭐냐면은 여야가 해도 여야가 해도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완전히 대표가 완전히 협상 위인감이 있어야 되고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최상병 거는 국힘에서 뭉개면 돼요. 네. 아, 저희는 토론하면 토론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요금 먹더라도 되는데 이거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놔서 했는데 갑자기 우리는 지원 못해도 할 수 없고 협의를 했는데 용산에서 안 받으면은 야 용산은 한동훈 너 인정 못해 이거 이 모드로 가는 그럼 거거든요. 그판 깨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면? 그러니까 뭐 용산의 입장은 네. 한동훈은 인정, 이재명보다도 한동훈이 싫은 거야. 만약 에이. 그렇게 되면 그런 거죠. 같은 보수편인데 왜 그래요? 자꾸 이간질 시키고 그래요. 이간질이 아니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요? 그러니까 왜 협의를 안 하고 네 맘대로 해라고 하는 거는 위임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힘을 네. 실어주지 않겠다는 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요거가 만약에 이게 회담이 성사되면은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되게 키포인트다. 25만 원이 25만 원이 됐든 뭐가 됐든 지원하는 문제가 합의가 됐는데 용산이 받아들일지 여부. 아니, 근데 절대로 안할 회담이 되면 진짜로 된다고 하면 그냥 금투세하고 지구당 정도 그냥 합의를 보고 다음에 또 만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해가자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현실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추석이 코앞이라서 추석에 뭐 주겠다 그러고 지금 얘기를 25만 했잖아요. 원을. 뭐 25만 원이든 뭐가 됐든 여당이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못해가 되든지 뭐 네. 추후가 없습니다. 그거는. 네.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최상병 특검 그렇죠. 어떡할 거냐. 네, 그게 제일 핵심이니까. 네, 근데 그거를 합의를 안 보고 그냥 한동훈 대표 체면 세워주는 형식으로 하면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공격받을 그렇겠네. 거예요. 그럼 이 그래서 회담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 이건 양쪽에서 에이 아. 좀 엎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하는 게 서로에게 부담되고 손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특검법은 여당이 못 받을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부글부글합니다. 국내의힘 의원들이 네. 뭐에 특히 대해- 윤핵관들이 어. 어제 이제 한지아 대변인이 네.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할 때 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네. 한동훈 안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아, 찬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기자들이 네. 윤핵관들한테 다 전화했다. 아, 난 아닌데. 한 명도 나는 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한 의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지금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우리들 지금 코너로 몰려고 한 거 아니냐. 허위 사실을 지금 브리핑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가지고 부글부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어. 가만히 안 있겠대요 지금. 근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최상병 특검을 합의를 못 끌어냈다고 해서 곤란해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결국은 이거는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는 거라고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한테 그 메시지가 가는 거잖아요. 역시 쟤들은 안 돼. 쟤들은 문제야라고 하면은 강성 지지층을 오히려 달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액션이 뭐가 나오냐면은 개혁신당은 지금 마련해 놨어요. 네. 3명밖에 없기 때문에 10명이 돼야 되니까 지금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법안에 발의를 하려면은 네.
민주당에서 이제 개혁신당의 그 법안에 한 7명 정도, 뭐 10명 정도가 이제 도장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이 얘기했던 그 법안은 똑같이 이제 올릴 거예요. 지금 천하람이 이미 원내대표가 준비를 해놨단 말이야. 그럼 제2의 공격, 제3의 공격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합의를 못 보더라도 괜찮다. 손해 볼 게 없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합의를 못 봤어요. 못 봐서 최혜병 특검이 안 됐어. 근데 나머지 것들 한두 개를 들어줘. 이러면 그러니까 다 나가리 그러니까 다 틀어지면 역시 다 틀어지면 품격 괜찮아. 있는 언어네요. 예. 다 틀어지면 차라리 괜찮아. 핑계라도 있는데 네. 만약에 최혜병은 안 됐는데 다른 거는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원한 걸 들어줘. 그러면 욕 먹을 것 아니요, 같은데. 이재명이니까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리더십이 취약한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85%에 강력하고 지금 요즘 스탠스를 보면은 네네. 양동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우클릭이라고 하고 네.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던지면서 또 이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어색하지 않은 거야. 어쨌든 뭐 할 거는 해야 된다 이런 네. 정서도 있고 이재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놔야지 앞으로 대선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지지층에 어느 정도의 익스큐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맞는 말씀하셨어요. 거죠. 네. 일리가 있네요. 공감이 와. 됩니다. 참사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네. 아니 우리가 당 대표를 뽑아줬더니 우리가 원하는 최상병 특검법안 제대로 여당 대표 만나가지고 성과를 못 끌어왔네.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도 있죠. 누가? 정봉주가? 아니 당원들이나 극렬한 지지층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생각할 수 또 이제 표결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크게, 크게 데미지 문제. 없다. 어째 욕은 한동훈이 먹는 거예요. 그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이번 된다요? 일요일에 안 열릴 가능성 꽤 높다. 아니 열릴 가능성도 있죠. 아니 소장님.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는 변수가 많아가지고. 잘 수도 생물이니까. 있습니다. 네, 변수도 있고 철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현재까지 오늘 네. 20점까지 네. 분위기를 보면은 서로 불신이 쌓여가지고 안 하겠다라는 아. 분위기가 더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갑자기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뭐 한쪽에서 양보하고 그래 우리 합시다. 뭐 생중계 합시다. 뭐 이렇게 될 하면 수도 되는 있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 하나만 더. 생중계를 하면 그건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한가요? 나는 그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현안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네. 용산과 아니면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음. 거의 같은 수준의 입장을 취할 수가 있을 것이냐. 본인 얘기하는 것과 이 집단의 이익을 얘기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본인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당론하고 좀 배치가 되고 다르고 용산에서는 반대할 만한 것들을 하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 대표로서 리더십이 되게 흔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 방식과 형식도 네. 그렇게 썩 한동훈 대표한테 유리하지 않을 것 같고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를 너무 무시했나요? 무시했다, 얕봤다 그렇게 볼 수밖에 한동훈은 없죠. 무적입니다. 절대 말싸움에서 지지 않아요. 예. 이재명 대표님 85% 이번에 득표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먼저 얘기해 보세요. 예? 먼저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당론으로 그리고 정부와 발을 맞춰가지고 금투세는 폐지해야 된다. 1,400만 주주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아니, 것이 이상민이 저희의 있는데 왜 입장입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김지춘 평론가가 그걸 왜 저 하는 나가요? 거야? 그러니까 들어와야지, 이런 뭐. 식으로 이제 한동훈은 무적이라니까 왜 한동훈은 못 믿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내공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네네. 과거의 역사까지도 쭉 깨면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댈 수가 있을까? 그게 단순히 공부만으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의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뭘 툭 던지면 정치적으로 노련한 스토리를 아는 최고위원들이 대표님 그거 옛날에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그게 좀 요런 이유로 해가지고 안 돼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검토해봐야 돼요. 이렇게 조금 무안해지는 경우가 몇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할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김 지구당 때 정치했던 유일한 예. 맛 좀 봐라. 예. 두 분. 그 추경호 대표는 옆에서
한숨을 그렇게 쉰다고. 이렇게 막 이러고 있고. 아. 그러니까 그게 의욕만 가지고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리더십하고 대통령과 잘 차별화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형식으로 조급하고 성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동훈 대표에게도 좋지가 않아요. 네네네. 다른 건 모르겠고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땐 조금 그 뭐랄까 그 말씀에 좀 이렇게 급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숨이 좀 조급해요. 차는 느낌 같은 거, 예,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게 좀 이렇게 안정감의 좀 반대편 쪽에 어떤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게 좀 제가 있더라고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반신욕 리더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반신욕? 있는데, 네.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네. 그러니까 하나는 진짜로 반신욕을 많이 하신대요. 그냥 집에 가셔서 반신욕을 많이 하신대. 건강 혈액 순환에 진짜 그치, 좋아. 그치. 그거 저 해야 그러면서 돼. 우리도 해야 돼. 거기서 이제 약간의 양념치고 과장된 건데 네. 거기서 골똘하게 이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네. 텔레그램으로 자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툭 던진다는 거예요. 논의 없이 그런 리더십은 안 돼요. 결정 내리기 전에 참모들과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네.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 다 검토하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 혼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독단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고 자신감이 좀 충만한 너무 스타일. 남아요. 너무. 그리고 또 하나는 법률가냐 네. 정치인이냐 네.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만 몸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반은 아직 지금 검찰에 검사복을 입고 있고 아. 반은 정치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지금 검사복은 다 벗어버리고 정치인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그거는 못 하고 있다. 여의도 한신. 사투리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네. 정치에 몸을 푹 담궈야 된다. 음. 그래서 주위 참모들과 많이 네. 좀 논의하시고 조언도 듣고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자,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 간 만남 관련 이슈 좀 저희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는 그 마약 수사 외압 아, 의혹 이거 하나만 이거 또 있습니까? 귀중한 그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사진이요? 얘기해요. 예. 네. 이재명 대표 연임 확정 이후에 국회 정문 앞에 화환 행렬이 이어졌다고 오. 하는데요.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환이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 아침 회의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왜요? 왜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굳이. 국민의힘. 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뷰. 이재명이 보이면 뭐로 되어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보이면 I love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성의 있는 소개 아닙니까? 왜? 테이프도 수도 있지, 띄우면서 뭘.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네. 그 우리 서범수 총장님이 네. 뭐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나왔다 그대로. 아니 왜냐하면은 지지자들이 애정을 가지고 저거를 보내는 거를 저렇게 조롱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한동훈 지지한다고 한동훈 알러뷰 하면은 그거는 뭐 조롱받아야 됩니까? 얼굴 그러니까 천재 한동훈. 그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얼굴 천재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군제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극성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분탕질을 한다든지 뭐 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충분히 상대당에서 해도 되는데 애정을 드러내는 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예, 그거는 조금 저는 선 넘었다. 좀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당이 싫어 뭐 네. 이렇게 하시는 거를 좀 넘어서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너무 짜잘한데 저희 너무 그 멘트가 주옥 같아서 아, 소개하고 예. 싶어요. 아, 네. 예. 대한민국 바다 4개는 동해, 남해, 서해 그리고 이재명 사랑해. 그거랑 이재명 이번 전당대회 점수는 95점이래요. 왜요? 85점 이재명에게는 5점이 없으니까요. 아, 5점이 없어. 5점이 없으니까 95점이다. 원래 100점인데. 네. 그만들 좀 하세요. 예. 그리고 왜 닦아주는 거야? 코딱지 아, 이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화환도 재미있는 게 많은데 나의 법저씨 한동훈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거 노래 불러야겠죠. 치워도 계속 온다. 우리 비토리 한동 도토리 한동훈 올 때까지 숨 참고 기다린다. 이런 화환들이 숨 참고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죽어 숨 참으면 숨을 쉬어. 그만큼 기대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런 건 괜찮죠. 뭐. 아니,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도토리 한동훈은 뭐예요? 아 이게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그 초성을 따서 아마 대통령 한동훈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쓴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디귿 예, 예, 리을이 초성으로. 네. 대통령 네. 도토리
아, 우리의 마음속 대통령 뭐 아니,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화환 네네. 보내서 응원하는. 그럴 수 있지. 아 그렇죠. 뭐. 아니 재밌어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처음에 이거 되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던졌던 축하난 있잖아요. 네네. 대통령의 축하난. 결국에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그러니까 왜요?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축하난을 보내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정 조율을 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우리랑 축하난 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지금 서로 이 진실 공방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이런 일을? 아니 그 축하난이라는 거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내면 되고 들고 찾아오죠. 보통은 이제 정무성이 들고 오고 아니 오죠. 1588에 뭐 16,000 이렇게 해갖고 네. 16,000 네. 꽃 배달 이렇게 해갖고 보내면 되잖아. 네, 그 배칠수 아저씨. 예.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요건 짧게 말씀드리면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하나는 그냥 남만 보낼 수도 있고 네. 하나는 정무수석이 직접 들고 찾아갈 아, 수도 있고. 뭐 그게 예일 수준이네. 네네네. 전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야당 대표한테는 후자를 많이 하지 전자만 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동훈 당 대표 됐을 때 네. 당 대표한테도 보냈지만은 방금 서범수 사무총장, 네. 그러니까 지명직한테도 다 보냈어요. 임명직한테 보통, 아니, 음. 그러니까 임명직한테, 그러니까 선출직한테 네. 보내는 게 일반적이지 네. 임명직, 지명직한테는 잘 안 보내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음.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러니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취재를 한 건데 정무수석 측에서는 전화를 두 통을 했는데 네. 이해식 비서실장한테 이해식 네. 비서실장이 안 받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문자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해식 비서실장을 만났대요. 음. 진짜 억울해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문자 안 왔어 진짜 이렇게 얘기를 막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진짜 진실 공방 되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라고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냥 정무수석 오지 말고 축하난만 보내면 되잖아요. 네. 이 이게- 상황에서 네. 대단히 화가 난 한 교수님이 저에게 어제 그 기사를 링크를 보내면서 분노의 말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이렇게 난 하나도 서로 조율을 못하는 그러한 당 대표와 집권 여당의 대통령,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영수회담을 했겠냐? 영수회담을 막고 해서 조율한 건 진짜 나다. 억울하다. 그 교수님. 교수님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함 교수님. 예. 아. 저 한번 출연해 주시면 저희가 잘. 그러니까 한번 제가 출연 한번 하시라고 할까요? 네, 대단히 네. 억울해하시면서 그래요. 내가 진짜 조율했다고. 나나 되니까 조율했지. 저런 난 하나 가지고도 조율 못하고 저러는데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 의제를 조율하냐. 네네네. 내가 다 했다. 아하. 튜너함.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전화번호는 1670-2571 인터넷 비교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석.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요거 한번 가볼까요? 네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게 이 수사 과정에서 세관을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때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되었느냐라는 거였는데 당시 수사 담당자이던 백혜령 경정은 당연히 내가 용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영등포 서장이었던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 김창수 행정관은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둘이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같은 자리에서 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이런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들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마약 사건 수사를 했고 네. 꽤 큰 마약건을 잡았고 네. 하다 보니까 세관이 뭐 관련된 것 같아갖고 그거 수사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거 발표를 하려고 했더니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까 뭐 브리핑 연기하라. 취소해라 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도대체 누구 외압에 왜 누굴 구하려고 또 이렇게 외압 행사한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거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용산이 언급이 됐냐 안 됐냐 요거 갖고 이제 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거군요. 네. 네. 요거는 어떻게 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가 이게? 혹시 백혜령 경정께
장관께서 예? 그때 그 녹음해 놓은 것은 없대요? 보통 이런 것들은 다 백혜령 녹음할 경정이 텐데. 그러니까 그 녹음이 네. 조금 내용 자체가 애매합니다.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산 언급을 직접 한 녹음은 없고 그 이 백혜령 경정이 김찬수 서장이랑 통화를 할 때 용산 얘기하셔가지고 이거 미뤄진 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별다른 반응이 없이 이제 대화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부인도 하지 않고 원래 처음에 했던 그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상하네. 보통 다 경찰분들은 녹음을 하는데 양쪽 얘기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들어보면 네. 양쪽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맞을 수 있나요? 이게 양립 가능한 말인가? 맞죠. 들었는데 나는 안 했어.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저는 녹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얘기는 아니야. 어느 한쪽이 거짓말이겠죠, 그러면. 아니 모르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우리는 어느 쪽이 모르죠. 거짓말인지. 네네네. 근데 그분들은 알겠지. 백혜령 경정이 그걸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냥 안 들었던 거를 본인이 이렇게 계속 용산 생각하면서 환청으로 들린 것인지 네. 과연 그것만 가지고 저렇게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거기가 아니면은 이것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세관 쪽이나 이 조 행정관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당시 이제 10월 10일 날 브리핑 있는 거고 10월 12일 날 관세청 국감이 있으니 그냥 관세청에서 우리 국감 앞두고 있으니까 좀 우리 것 좀 브리핑해서 좀 빼줘.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백혜령 경장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보다도 정확하게 확실히 그때 그 녹음이 없다면은 이것도 진실 공방으로 가서 또 소모전 흐지부지 갈 되지 가능성도 않을까. 있겠네요. 그죠? 사실 밝히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조금 개개인의 사연을 들어보면은 제가 좀 이래저래 취재한 것도 있는데 네.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복잡하기는 한데 어쨌든 요거가 이제 왜 전에도 나왔지만은 최상병 사건하고 이제 닮아 있는 이유는 정부나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라. 최상병 사건도 의혹 한 점 없이 하라고 네. 하고 이것도 마약과의 전쟁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징계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축하까지 받았죠. 칭찬까지 받고 최상병도 이종섭 이제 그 박정훈 대령 칭찬하고 이것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칭찬까지 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는 경로를 하고 한쪽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주장이긴 하지만 용산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브리핑이 둘 다 중단됐어요. 결국은 나중에 하긴 했지만은 특정 이제 관세청 얘기가 빠지라고 하고 이거는 그 최상병 사건 아예 국회 브리핑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관계자가 징계를 받고 그리고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징계를 안 받거나 예를 들면 조병로 경무관 이 사람은 인사혁신처에 이제 징계가 들어갔는데 불문 처리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매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용산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청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력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용산이 네네. 빠졌을 때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서울 경찰청장까지 지금 들어가서 한 거고 왜냐면은 서울청의 폭력계장 이거 뭐 이첩하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있고 서울청의 지금 수사부장이 지금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갔고요. 네. 영등포 경찰서장은 또 용산으로 갔어요 지금. 승진 코스로 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네. 뭔가를 해결을 했으니까 승진 코스로 간 거지. 조병로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안 받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관세청장이 우리나라 뭐 넘버 원이야? V3 정도 돼? 그래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서울청을? V3는 안철수 나옵니다 또. V3 좀 그만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뭐가 됐든 용산을 얘기를 했든 네.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는 그건 수사로 공수처 수사로 밝혀질 일이고 이상해요 그냥. 용산으로 이상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도 이상하니까 예. 저도 뭐 이렇게 뉴스 몇 개 보다가 진짜 별별 음모론이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부가 왜 마약과의 전쟁 뭐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대. 왜? 마약과의 전쟁을 그렇게 해서 네. 다른 마약상들은 다 죽이고 예. 이 마약상을 살리기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아니 독점 보호를 위해서 그런 보장을 얘기라고 해야 위해서? 됩니까? 이런 얘기까지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별별 음모론이 좀 많은데. 네, 별 희한한 음모론 뭐 저기가 용산에서 관세청에 뭐 맞아. 약점 잡혔냐 뭐 이런 네.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밀수하다가 걸린 거냐 막 약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이제 검찰 쪽도 좀 취재를 해봤어요. 이게 남부지검에서 영장을 2번을 그러니까 관세청 압수수색하겠다라는 거를 영장을 2번을 이제 반려를 했거든요. 그것 네. 때문에
검찰은 이제 회피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논란이 좀 돼가지고 징계받는 원인이 됐어요. 백혜룡이. 근데 이제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너무 무리하게 백혜룡이 네. 그러니까 이 뭐 앞단에서 이제 마약 수사한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관세청하고 엮으려고 너무 무리하게 이를테면 그 가족들 계좌까지 다 털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증거가 지금 그렇게까지 가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거는 무리수다라고 해서 반려를 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좀 엇갈려요. 그래서 그쪽에서 검찰 쪽에서 이걸 외압을 받아가지고 그 용산에 외압을 받아가지고 기각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서는 나름의 법리적 판단으로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한 건데 백혜룡은 그거를 외압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들이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예, 지금 예. 말씀드리면서 시나리오를 하나 쓴 건데 네. 그러니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경찰과 관세청이 자꾸 기관 간 무슨 알력 다툼 혹은 막 싸우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가니까 위에서 볼 때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지 말아라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해석해서 들었다. 이러면 어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아닌 것 그걸 같아요. 그냥 덮으세요. 그리고 기관관이 아니에요. 지금 조병록 경무관이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네. 이거 진짜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기관이면 많아갖고. 용산의 공식적인 사람이 네. 그런 얘기를 직접 했을 수는 있겠죠. 뭐 관세청장이 만약에 네. 뭐 경찰청장한테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기관관 이해를 그런- 할 수 있죠. 그런 우리가. 차원으로. 근데 이거는 우리 경무관이 예. 그냥 형사 과장한테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한 시민들한테 상황이긴 하죠. 지휘 계통이 없어요. 게다가 네. 거기는 생활안전부장이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고 이쪽은 형사과 뭐 마약과 이쪽이니까 아예 지휘 계통이 없는 사람이 걱정이 전화는 안 돼요. 돼서 옛날에 인연이 있던 사람이 알아봐달라고 하니까 아, 인지상정. 인연이 있던 어떻게 사람. 인간적인 미가 아. 없어요. 이렇게 인간미가. 리듬 잘 차시네요. 아. 인지상정. 죄송해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저 세관에 대한 뭐 경찰 수사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현재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은 하고요. 다만 이제 그때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이제 백혜룡 경정은 좌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허벅지 수사를 그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누가 수사를 지금 어떻게 새롭게 계속 더 추진할 수가 세관원이나 있겠어요. 관세청을 어떻게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그냥 흐지부지. 예. 또 논제. 문제부지예요? 또 흐지부지 계속 그러네 진짜. 그 기관 간 이야기를 안 그래도 질문이 나왔어요. 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조병록 경무관이 계속 이 사건 관련해서 물어봤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국정감사 핑계를 대면서 기관과 기관 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청탁금지법 사건 문의 금지 위반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니까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위반이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 맞다라고 대답을 한 상황입니다. 네네네. 자, 지금 이 청문회는 뭐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요. 뭐 앞으로도 이 이슈는 계속 좀 더 나오겠죠?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네. 이제 윤건영 의원이 나오면 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공수처로 넘어갔잖아요. 네, 수사가 또 공수처에서 진행됐고. 또 수사하게 되면 공수처가 진짜 할 게 많네. 진짜 그 인력 보충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볼까요? 네, 보훈부가 네. 광복회를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광복회. 그러니까 이제 광복회가 네. 대통령의 이제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반발해서 네. 경축식을 따로 가졌잖아요. 예. 불참하고 따로 했는데 이 별도 광복절 행사를 치르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보훈부가 네. 이거 조사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어떤 어떤 발언? 발언인지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친일 편향 국정기조 내려놓고 옳은 선택하든지 네. 아니면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시오. 네, 이게 이제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살펴볼 수도 있다라고 한 거고요. 저 광복회에서는 일진회나 청산회라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좀 화나는 게 예를 들면은 광복회장이 공식적으로 연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한 거면은 뭐 정치적 중립 의무 뭐 이런 거를 뭐 그것도 오바지만은 문제 삼을 수도 있는데
그냥 관계자들 와가지고 한 명이 축사한 거잖아요. 이 사람 발언을 그럼 통제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너 입틀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연기를 갑자기 아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네요. 얼마나 이 독립 유공단체들이 네. 지금 화가 나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를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야 너 우리 감사 들어가 너 뭐 지원 다 끊어버릴 거야. 거의 협박하는 거죠. 제가 이거 느낌이 뭐냐면은 친일파 순사가 지금 독립 운동가 잡아가지고 지금 뭐 조사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니 뭐한 짓입니까 이게 지금 네. 진짜. 좀 너무 과한 아니 저는 수사 아니냐. 뭐 저를 뭐 여기 JTBC를 압수수색하진 않겠죠. 제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아, 몰라요. 그건. 집으로 몰라요? 네. 모르는 건가요? 그거? 그거죠. 예.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튼 이건 보훈부가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약간 우리 장성철 소장님도 처음 뉴스 보자마자 좀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광복절 축사로서는 저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맞죠. 음. 좀 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광복을 찾은 것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축복하고 같이 칭찬하고 같이 격려하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런 자리에서까지 정치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권력을 갖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거칠게 네. 광복회를 몰아붙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 공권력 그렇게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위임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보훈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종찬 광복회장이 독립기념원장 임명 시비 걸고 광복절에 대통령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 안 하니까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 건수 잡아가지고. 약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금 뭐랄까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발언이 있었다 쳐요. 그래서 예. 이건 아무래도 좀 뭐 손 좀 봐야 되겠는데 생각이 들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지금 8월 20일 이때는 좀 아니지 않나. 차라리 뭐 한두 달 지나서 그래서 뭐 뒤에 이제 또 조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그러면은 보훈부에 예.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또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이제는? 이거는 진짜 알아서 기는 거예요. KBS가 갑자기 네. 8월 15일 땡 하자마자 나비 부인을 튼다든지 아니 뭐야 그게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1년에 365일 중에 이틀만 빼고 그거 솔직히 틀어도 돼요. 뭐 이틀만이에요? 이틀만이에요? 이틀. 이틀만. 3월 1일하고 8월 15일. 저스 투데이. 저스트 투데이 빼놓고는 네. 뭐 예술 작품이니까 틀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뭐 실수다라는 거 말도 안 되고 그냥 우리 대통령의 심기에 맞추겠다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훈부. 그거 틀면 심기에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그것도 이상한데. 좀 격한 얘기가 나올 뻔했는데 네. 라이 같아요 그냥. 예. 제 느낌은 에이.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얘기 나 없을 때 하라니까. 근데 아니 국가안보실의 1차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며칠 전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해명을 하면서 일본이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일본이란 말을 안 했지만 어쨌든 사과의 피로감을 느낀다. 사과의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하는 게 이 정권인데 뭐 보훈부가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이거 해야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거는 대통령이 문제. 이거를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친일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의 문제인지 다른 분이 문제인지 자막 넣어주시고. 모르잖아요. 자막 좀 올려주시고요. 아니, 친일. 제발 그런 발언은 뉴스 공감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 좀 퍼붓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게 다른 게? 예. 이게 박민 사장이 나비 부인 좋아했나 보죠. 갑자기 그래서 나비 부인 보고 싶었나 보지 뮤지컬을. 그러니까 대통령- 그렇게 해석 못해요? 대통령이 이제 일본과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이신군요. 아니 뭐 친일이 그렇게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친미도 있고 네. 친러도 있고 친중도 있잖아요. 네. 친일인데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친일이에요. 저도 일본 좋아합니다. 예, 일본 좋아하고 네. 때 되면은 일본 가서 사케 먹고 스시 먹고 좋아하지만은 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할 타협할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역시 뭐 개인의 의견으로 저희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동의하세요? 민주당에서 나온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찬양한 사람은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지금 민주당이 내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찬양한 사람은 네, 네.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네,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당연히 처단해야 되고 그걸 찬양한 사람을 공직.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완전 오바지. 이것도 왜냐면은 오바고, 네. 왜냐면은 네.
어디까지를 찬양으로 보니까 법은 명확해야 돼요. 뭐 누구를 음주운전이라고 하면은 불어가지고 나오면 되잖아요. 시행령의 규정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비아냥이 끝을 달려서 지금 시행령의 규정한. 공론장에서 해결할 문제지 법으로 만들 경우에는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를 찬양이고 어디까지 찬양 아니야. 냈어요. 뭐 이렇게라도 하겠다. 아니 뭐 갑자기 이게 뭐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근데 자, 이거 뭐 네.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 나올 테니까 네. 안 하겠죠. 한다고 하는 거. 이건 뭐 정치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겠네요. 의지를 보인다. 우린 이 정도로 친위 행위한 사람 혹은 뭐 친위를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그 정도로. 네. 자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네. 요즘 세태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또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장기 앵커님 죄송한데 네. 제가 말 끼어들어 죄송한데 네. 제 좀 급한 일 있어가지고 좀 아, 먼저 그렇습니까? 가면 안 될까요? 뭐 화장실이면 가셔도 아니 좋습니다. 김문수 이 후보자 네. 관련해서 좀 곤란한 부분이 왜요 있어서. 왜요? 네? 뭐 밥 드셨어요? 아니 옛날부터 잘 알아가지고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냥.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사노위 재직하던 중에 청년들과 네네. 토크 콘서트를 하다가 저출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한탄을 직접 육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개만 안고 다닌다. 얘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있다. 애를 안 낳는다. 이 젊음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애를 낳아서 키울 줄을 알아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가 있느냐. 청춘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빨리 떼세요. 들으세요. 키워야 미래가 있다라고 이제 경사노위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요즘 청춘 남녀들은 알을 안 낳아요. 개를 안고는 있어요. 이러면 청춘은 뜨겁지가 않아요. 차갑습니다. 웃는 사람 이름이 누구요? 관등성면 대봐요. 김문수인데. 그래서 아무튼 누가 낳았다라 이름이 누구요? 내원이요, 지은경이. 김문수인데. 근데 그 경사노위 청년위원장을 지낸 진형익 경남 창원시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기함했다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은 청년들이 아이를 꿈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문제야 뭐 심각하죠. 뭐 저출생의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비판한 다양한 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개를 안고 다니고 말이야 애를 안고 다녀야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했다는 거죠. 네. 뭐 애도 안고 개도 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손이 두 일단은 개니까요. 예. 그러니까 가장 핫책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고 가장 핫책이 개개인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집단적으로 뭔가 출산율이 이제 낮아지거나 하는 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지. 요즘 세대들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게 가장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분은 반정부 인사구나. 김문수 반정부 인사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위험으로 반정부 나올 것 같아. 인사다. 왜 얘기하는 거야? 반국가 세력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워야 미래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말할 부부도 것 지금 개를 안고 전화 다니고 올려주세요. 그런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애도 안 낳고 아이고, 그러면 참. 이거는 지금 그건 최고 아픈 존엄을 이야기잖아. 공격 착한 V제로 생각, V1을 지금 공격하는 거 착한 아닙니까? 생각.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런 분이 어떻게? 착한 아픔이 좀 생각, 있으시대요. 착- 그거는. 아니 아픔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네. 좋은 그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다 아픔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이분은 반정부 세력이거나 정말로 세상 물정 아무도 몰라서 장관 후보직에 장관 자리에 안 맞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네. 그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는데 반국가 세력. 그것만은 우리가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반국가 세력은 누구예요? 간첩. 장성철. 간첩이 나 아니래. 내가 물어봤어. 간첩이래 간첩. 아, 그 진짜? 네. 간첩이 되게 많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래요? 근데 네. 국정원이나 경찰이 다 간첩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대. 진짜. 네, 그래서 사회에 다 암약하고 있는데. 그 명확한 거군요. 간첩이에요. 그거는. 네, 간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뭐 평론가라든지 아. 윤석열 대통령 용산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그래요? 전혀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 왜냐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이재명 대표가 반국가 행위를 누가 하느냐 대통령한테 거울을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 세력이고
그게 누구겠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영수회당 쪼놨네요. 거울을 들고 가 이렇게 영수회담 특별 선물로 오늘 준비하고 있었는데. 반국가 세력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 간첩이다 이거죠? 간첩이에요, 간첩. 우리 저 김진일 평론가는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반자유 세력, 맹종 세력 뭐 이름만 바꿔가지고 단어만 바꿔서 해서 네. 이거를 해설판을 이렇게 듣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해줘야지 이 논란이 해소가 되고 야당이 오해하거나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은 네. 그냥 간첩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지금 해설판을 왜 듣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의도는 야당을 이렇게 야당으로 오인하게 야당으로 해석되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쟁용으로. 네네. 하지만은 이제 한 발 빼는 거죠. 문제가 되면은 우리 그럴 의도 아니었어. 이게 간첩이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몇 번째 반복이 됐을지 모르니까 이거는 명파리가 누군지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악재적이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만 오면 발언이 세죠. 잊을만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서 불러서 지금. 그 대통령 발언 중에는 뭐 가짜 뉴스 등으로 뭐 선전선동하는 간첩이 세력, 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얘기를 했어서 그게 자칫 잘못하면 야당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명확하게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좋다. 그럼요. 네. 그래야지 대통령은 특정 진영의 대변자가 아니라 네.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을 다 안고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다 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말 때문에 계속 분란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대통령이 네. 했던 얘기들을 쭉 보면은 대통령의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그 단어들을 쓰시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그렇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셨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자극적인 단어를 쓰시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네. 나쁜 사람들, 반국가 세력, 검은 선동 세력,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는 기득권 사이비 지식인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국정 운영의 자신감이 막 떨어진 거예요. 오히려 자신감이 있을 때는 그냥 그렇죠. 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용어가 아니라는 점이 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웃긴 얘기로 북한의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데 네. 서울 수도권에는 잘 없대요. 왜요? 다 어디 있어 그럼? 집값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아이고 간첩을 보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네요. 거주비가 비싸서 간첩 활동비를 북한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안 줘가지고 니들이 저기 거기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니들이 간첩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집도 못 사고 외곽으로 월세도 나가군요. 세잖아요. 그 좀 외곽에 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첩 활동은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중심가는 암약하는 못 들어왔다. 아니, 암약하는 걸 알면 그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 다 우리가 다 살펴보고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가 뭐 얘네들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걔네들 거 다 도청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잡으면 그게 더 손해일 수 있겠군요. 뭔 짓을 뭐 북한하고 뭔 짓을 하는지 다 지금 파악이 되니까 네. 그런 얘기를 국정원에서 항상 국회에 와가지고 정보위원회 브리핑을 하잖아요. 비공개로. 네네. 그걸 들었던 분이 얘기해 아니 근데 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진짜로 간첩들로 이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워칭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저도 예전에 국정원 얘기 들어보면은 근데 뭐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국정원의 얘기가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너무 거죠. 걱정이 이미 다 많으신 파악하고 것 같아. 있는데. 아, 그리고 서동욱 변호사님은 북한이 남침할까봐 잠도 못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막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이룬다. 옛날 그 박헌영 얘기까지 하면서 아니 봤는데 그러면 지가 대통령한테 대통령 술 한잔 먹읍시다 그러면서 이제 좀 걱정돼서 정말 죽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여기 와서 얘기해봤자 뭐 하겠냐고. 대통령은 보수 채널을 보지 JTBC 채널은 보지는 않잖아요. 그럼 왜? 편하게 말할게요. 볼 수도 있죠. 아니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의 생명력 연장을 위해서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국가란 게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라는 건 또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나에게 비판하지 않고 아하. 왕정 시대를 얘기합니다. 봉건 사회. 그런 가운데 중요한 수사 내용인지 하는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검찰이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아하. 사건 수사를 네. 마무리했다. 오늘
총장한테 보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결과적으로 수사 결과 명품백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청탁도 역시 불분명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무혐의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수사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예외도 문제 안 없고 갖고 성역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수사는 특혜도 수사이고 없고. 인사는 인사입니다. 그래요? 그럼 뭐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되네요. 아니 그래도 이제 한 달 임기 남았으니까 내가 막 국민을 위해서 검찰 네.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네. 내가 그냥 특혜 없는 예외 없는 그런 지시를 내리겠다. 네. 그렇게 결심할 수 있잖아요. 퇴사는 퇴사고 수사는 수사 그렇죠. 때리면서 어때요? 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진짜. 예. 누구한테 하신 얘기예요? 뭐 장성철 이원석 수장. 검찰총장을 네. 비롯해서 뭐 혼자 멋있는 말 혼자 다 하고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법 앞에는 예외도 특권도 성역도 없습니다. 뭐 이딴 얘기 하다가 지금 이게 말이 되네. 그리고 그 출장 조사 가가지고 폰 반납하면서 자막 준비. 그거 막 자막 화내고 준비. 뭐 그러다가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고개 숙이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뭔가요 이게 검찰이 네.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뭔가 한마디 검찰. 하겠죠. 저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도 창피한 검찰총장 그러한 이미지와 그런 비판을 받는 거를 달가워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수사해라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아, 근데 이 지금 보도와 네. 이 수순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총장을 그냥 올가맨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단독 보도로 처음에 중앙일보 썼을 때 뭐라고 했냐면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그다음에 오늘 다 정리해가지고 21일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예정이다. 그럼 검찰총장이 도망도 못 가요. 결론은 이미 난 거고 보고를 할 테니까 받아라. 지금 이제 이런 기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근데 그러니까 뭘 이원석 총장이 이제 제가 뭘 말하는 하겠어요. 거는 그러면은 다른 액션을 취해야죠. 최소한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는 사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기가 얼마가 남았든 나는 이거는 인정 못 하겠다. 지금이라도 던지는 게 맞죠. 그러면은. 근데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조사한다고 하다가 반발하니까 다 무마하고 고개 숙이고 수그리고 앉아 있고 뭐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지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뭉개줘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럼 뭐하러 있습니까 그게 검찰총장이.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재수사 지시하시고 네. 중앙지검장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하지 않을까. 마지막에 그거 하나는 할 것 같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까지 본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 안 하고. 아니, 지금까지 한 수사 행동도 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대국민 앞에서 말을 여러 가지 멋있는 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말 지키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마지막 본인의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럼 본인이 얻는 건 뭐예요? 검찰총장은 그래도 할 말은 명예? 했네. 그래도 끝까지 좀 해보려고는 노력한 검찰총장이네.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 정도 했으면은 아유 그래도 그냥 할 만큼 했어. 최소한 면피. 그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네.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바보 검찰총장이죠. 뻥꾼 검찰총장. 근데 이렇게 무혐의로 종결되면 이게 현 정부나 용산에는 이제 부담이 좀 사라진 거야 아니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여론이 좀 만들어질 수. 후자 쪽 가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부담이 사라진 거죠. 부담 사법적인 사라진 거예요? 리스크가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 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는 나빠지겠죠. 과연 저 사람들이 국가의 공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해소됐으나 정권 혹은 정부 차원의 그 안 좋은 여론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론 리스크, 실망 리스크는 더 커진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더 강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럴 보기에는. 것 같아서. 예. 김건희 여사님 특검. 김건희 여사님. 여사님 법을 특검. 지키기 위해서. 네. 예. 김건희 여사님 특검은 여사님 네. 거기에 대한 여론은 더 강해질 것 같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네네네. 네. 그러면 또 야당이 거센 공격을 또 아마 할 텐데 어떻게 또 헤쳐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는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아마 밝혀야 되죠. 안 밝히고 그냥 넘어갈 수 당연히 있네. 질문은 나올 거고요.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으니까 검찰의 그 수사를 존중한다고 하겠죠. 그리고 뭐 국민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 그 정도 멘트가 아니, 아마 나올 것 한동훈 같다. 대표 입장 직접 들어보죠. 직접 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조선 제1검으로 불렸던 한동훈 대표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지금 중요한 게 있을까요? 민생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저는 누구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저럴 것 같아요. 진짜 같아, 진짜 같아. 와, 진짜 같아. 와. 제가요?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인터뷰가 나오는지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도 괜찮았습니까? 오늘은 네, 진짜 뭐. 좋았어요. 왜요? 네. 오늘은 12,000 넘었어요. 아, 진짜 그러네요. 진짜 아니 그러네. 유정복 시장님 보려고 그러네. 아니, 그 이렇게 얘기 하지 분이다. 마시지. 왜 동접자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또 빠지잖아요. 에이 설마요. 아, 뒤에 근데 진짜 12,000명이나 계시네요. 뒤에 인터뷰. 아니 약간 이슈들이 좀 너무 다소자잘하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 오늘 장딸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용 많아요. 장성철 장성철 지지자들이 장딸들이 장딸, 와가지고 장성철 지켜, 장성철 수호하자 막 이런 거. 따님들이 그래요? 바쁘시네. 좋아요도 그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장딸들은. 네.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저희 큰 선물 안겨주신 우리 김준일, 장성철 두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